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발견 신소재라고 하는 작은 단원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인류는 새로운 소재를 찾고 또 기존의 소재를 변형을 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글이 나와 있고요. 이런 그림을 우리 교과서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옛날 선사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우리 선사시대 때 사용했던 이런 도구들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이렇게 우주 왕복선의 내열 타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재들로 지금 소재들이 변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신소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소재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소재의 결점을 보완을 하고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만든 재료를 신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신소재가 있는지 그 신소재의 대표적인 종류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래핀입니다. 자,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거 연필이죠. 연필의 요 연필심이 뭘로 이루어졌나요? 그쵸,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의 구조를 분자 구조를 확대를 해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탄소 고리들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입체 구조에서 이 흑연으로 이루어진 평면 구조를 하나를 딱 따가지고 만들어낸 구조를 바로 우리는 이런 그래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핀이라는 것은 흑연의 한 층을 벗겨내어서 탄소 원자들이 평면을 이루는 구조. 이것을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흑연에서 한 겹을 떼가지고 만들어낸 신소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한번 보자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그래핀 자체가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습니다.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고요. 그리고 높은 열 전도성. 열이 잘 전달되는 거예요. 전기도 잘 전달이 되고 열이 잘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고강도예요. 굉장히 단단하고요. 고강도의 신소재고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얇고 가볍다.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흑연 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가볍고요. 그리고 투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적용을 해서 그래핀이라고 하는 신소재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냐면요. 바로 이용 분야가 여기다가 쓸게요. 이용 분야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 우리 휴대폰 액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 신소재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핀의 성질이 얇고 가볍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신기기 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 전지.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태양전지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태양전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집광을 잘 해야 되는데요. 역시 이러한 그래핀의 특징, 성질을 이용을 해서 태양전지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사용이 된대요.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다양한 의료기기에서도 의료나 분사기기로도 사용이 되는 그 신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신소재인 그래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신소재인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도체, 부도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부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이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에다가요, 미량의 불순물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미량의 원소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원래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순수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량의 원소, 이제 불순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순물을 미량을 넣어주게 되면 요것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미량의 원소를 처리를 해서 전기가 흐르는 특성을 증가시킨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가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축전기라는 것이 있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축전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자회로가 있잖아요. 전자회로. 그 전자회로에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 전자회로에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우리는 축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트랜지스터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전류나 전압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증폭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되는데요.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로에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로서 정보를 0과 1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흐름을 조절하거나 증폭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를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축전기나 트랜지스터에 사용되는 그 신소재가 바로 요 반도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굉장히 반도체가 강한 그런 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반도체가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반도체가 이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전자기기라던가 스마트기기 이런 것들에 반도체가 잘 이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교과서 넘겨보시게 되면 7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연을 닮은 신소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닮은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생체 모방 기술입니다. 생체 모방 기술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자연의 생명체 및 생체 물질의 기본 구조나 원리를 모방하여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우리는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생명체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정교한 구조를요, 우리 산업 분야에 이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모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생체 모방 기술의 예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연꽃을 나타낸 거거든요. 연꽃의 잎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약간의 돌기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돌기를 통해서 이제 방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꽃의 돌기 모양에 착안을 해서 개발된 유리 코팅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리 코팅제의 모습도 마치 연꽃의 돌기처럼 돌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함으로써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기술을 모방을 한 첫 번째 예시, 연꽃잎의 돌기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되게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게 누구의 발이냐면 바로 개코 도마뱀이에요. 개코 도마뱀의 발 모양 구조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접착력이 좋게 이런 구조를 이렇게 주름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에 착안이 되어서 접착 테이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코 도마뱀의 모양을 형상한 접착 테이프가 개발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쯤은 써보셨을 거예요. 독고말이라고 하는 식물의 구조에 착안을 해서요. 여러분들 뭐 신발이나 옷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벨크로 찍찍이 아시죠? 그곳을 이제 이 독고마리의 구조를 이제 모방을 해서 만들어낸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또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산업 분야에 활용을 하는 기술을 우리는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신소재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대표적인 신소재 두 가지, 그래핀과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핀과 반도체의 구조적인 특징,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성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질을 이용한 현재 이용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굉장히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당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체 모방 기술까지 살펴보았습니다.